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의 마지막이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1600선이 깨지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장과 오후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오후장에 시장에 실망스러운 매물까지도 출현되면서 전반적인 업종군들 또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보도록 하죠. 우선은 오전장과 오후장,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에 시장이 꺾임을 보여줬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코스피에 대한 변동폭을 크게 확대를 시켰고요. 물론 이제 마감 상태로 봤을 때 코스피가 86%대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 움직였던 등락폭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하루의 등락폭이 7%에 가까운 등락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큰 개별주의 모습들처럼 나타냈는데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하락이 연출되었던 장중의 모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중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깊이가 오전장에는 방어 의지가 컸었는데 하락을 깊게 나타나면서 장대 음봉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에 대한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색 이동 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지수의 흐름들이 있는데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부터 급격하게 꺼지게 됐는데 자, 이 급격하게 꺼지게 된 계기가 기관에 대한 수급 동향이 깨지면서 시장에 대한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에 대한 매도만 연출된 것이 아니죠.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도가 이와 같이 흐름이 연출됐는데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왜 오후장에 크게 가파라졌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다시 역추적하게 되면은 오늘 최근에 와서 안전자산에 대한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무너지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보시면은 유가에 대한 하락이 어제 오늘 이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조를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급 불안감 다시 한번 연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또 컸습니다. 오늘 장 초반 때만 해도 이 환율 출발해서 환율 안정권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에 보시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원달러 상승에 대한 반전을 좀 진행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다시 한번 시장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급 이탈 이렇게 또 환율에 대한 부재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월화수 동안에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렸던 시장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이 회귀가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이론 자체를 무너뜨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금값이라든지 엔화라든지 이와 같은 자금 회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엔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방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주요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 금값도 좀 반등에 대한 여지 또 엔화도 반등하는 여지가 나왔는데 무엇이 시장을 이토록 크게 지표를 무너뜨리고 있었느냐? 오늘 장중에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이 장중에 크게 어떤 이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이 커지면서 날선 대화가 오가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감정 싸움이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 해석으로 시장이 수급 부재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외신 기자들을 내쫓는 모습들 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코로나라는 책임 공방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이와 같이 좀 이 갈등을 조짐을 했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중 갈등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해석이 된다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국이 힘든 상태에서 누구 탓인가를 따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 이야기로 해서 단기적 흐름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장이 끝나고 난 다음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표들에 대한 공방이 있긴 하지만은 금값 또 엔화에 대한 안정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불안감, 또 우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해소돼 가야 되는 내용들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들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세가 커지다 보니까 점차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련주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직전에서는 랩지노미스, 시젠, 또 녹십자, 일양약품 이와 같은 바이오니아 이런 기업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갔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상자이엘 그리고 뭐 새롭게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만 움직임이 또 새롭게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뉴스가 나온 종목들로만 확진 종목,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주로 엮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예측 매매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뉴스를 확인하고 변동성에 뛰어드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 내용들은요, 단기적인 흐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또 중국, 일본과 같이 이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기조에 대한 모습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관심거에서 있어야 된다. 단기적인 흐름을 잡는다라면 이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급락을 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볼 것인데 저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은 좀 우리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SK하이닉스도 차후에는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전에 시장의 반등장에 대한 연출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IT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자, 이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발휘되면서 종목 반등이 나타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주주총회였는데 새롭게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목표 지향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 메모리 이 반도체에 대한 양산에 대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낸드 플래시,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때부터 하락을 했는데 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생산 양산은요.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점유율에 대한 감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괜찮은 포인트에서 지적을 해드렸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올해 초에 낸드 플래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양산을 늘렸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기업들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율을 빼앗기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약세 기조로 반영이 되었다. 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오늘과 같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비중 이외에 디램 가격에 대한 반동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장이 부진한 모습들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락기 컸던 종목들 삼성전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또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이와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발표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미중에 대한 갈등에 대한 뉴스가 회자돼서 하락한 장이라면 과도한 해석으로 되었을 때 반등에 대한 모멘텀들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IT 쪽에서는 반도체와 5G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도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과대 낙폭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장에서 뉴스에 대한 해석을 더 외신에 대한 해석을 더 보셔야겠지만은 자,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 공방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적인 감정 싸움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만약에 오늘 하락에 대한 주범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내용들을 따지기보다는 현실적인 시국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단기적인 감정 싸움에 대한 부분들로만 넘어갈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쁘다가도 또 좋다가도 또 나쁘다가도 좋다가도 반복되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장에 대한 연출보다는 오늘 이 내용들은 단기적 이슈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반복, 오히려 이 반복이 주가 하락 브레이크 잡는 과정이다라는 것. 물론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실망스러운 이 장 마감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방어 브레이크에 대한 과정은 이때 나타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우리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축 나왔죠. SK하이닉스를 떨어지게 만들었던 주범이기도 했지만 시대 반도체에 대한 133조 원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관점, 초격차 격차를 벌리겠다는 관점, 이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떨어진다라면은, 하락한다라면은, 종목을 잡는다라면은 삼성전자 잡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일어나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 또 우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악재와 또 호재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이다라는 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